그러면 등기법 등 등기 관련된 거 뭐 30분만 간단히 보고요. 갑시다. 등기법하고 이제 동산 채권담보에 대한 법률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법은 중개사용으로도 시험을 보죠. 근데 중개사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어요. 처음보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개사 시험용보다 법무사 시험용보다는 현저히 쉬워요. 우리 법에 나온 등기법은.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하시면 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솔직히 뭐 이게 어려운 법이고 물권법이나 민법을 좀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많죠. 그럼 지금 물권을 전혀 끝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건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앉아가지고 소유권, 무슨 뭐 유치권, 무슨 전세권, 지상권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럼 민법이 돼버리는데. 그거 할까? 그럴 순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구조만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등기법을 항상 맨 마지막에 수업하는 이유가 저번에 얘기했지. 민법에서 물권법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 이거를.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의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봐요. 아까와 같은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등기법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여기는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뭐라죠?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등기부에 뭐 한다? 기록한다. 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바로 등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기록하는 거보다 그 자체를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 봐요?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제가 앞에 지적을 얘기할 때는 토지만 얘기했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다 등기부란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뭘 기재하냐면요. 등기부가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부란 장부가 일단 있어요. 표제부. 표제부는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부동산의 표시. 아까 지적에서 보듯이 토지 표시 보듯이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하는 걸 표제부라 그래요. 그렇죠. 뭐 지번이니 뭐 각종 뭐 슬라본이 뭐니 이런 것들 만족 등등등. 그리고 여기다가 갑구라는 등기부가 있고 을구라는 등기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민법을 안 배웠으면 이것도 모를 수 있지만 그건 알죠? 물권이라는 게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소유권에 기한 제한물권이 있는 건 알죠? 그렇죠? 그럼 뭐죠? 소유권 사항을 등기하는 걸 갑구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권을 등기하는 걸 갑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이 토지가 내 소유권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내 토지 일부가 전세권으로 규제를 받는 거잖아. 제한을 받는 거잖아. 이거 알지 무슨 말인지. 그걸 소유권 외의 권리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 소유권 뭐가 된다? 외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을구라는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꿨어. 은행 가서. 이게 뭐야?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내 집의 처분 가치는 규제를 받는 거잖아. 그렇죠? 경매되어지면은 저당권자가 순위 면제 받는 거고 먼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구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것을 등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그래서 이 등기부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세 장이 있어요. 표제부라고 나와서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해서 소유권자를 등기하고 을구라고 해서 뭐가 된다? 우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다. 그래서 1번 소유권이라는 등기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1번 저당권 무슨 전세권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요 토지나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규제하는 제한물권이 두 개가 있구나. 이 토지는 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금액이 1억 원이었네. 전세금이 1억 원이었네. 그러면 토지의 가치에서 2억 원 까져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판단이 서야죠. 그래야지만 이걸 평가할 때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시하는 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는 그 부동산의 표시도 표제부에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각종 토지나 건물을 평가할 때 뭐 지적에 대한 대장 도면, 뭐 등기에 대한 이러한 등기부를 확인해 보고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떤 뭐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시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시작.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근데 기록하는 절차가 또 있는데요. 어쩌냐면요. 신청이 이루어지고 접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접수장에 등기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이게 서류 잘 들어왔는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죠. 등기를 실행하는 게 바로 뭐다? 기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어진다면 등기를 했다는 정보, 권리증을 권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어요. 요 토지를 A와 B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A는 토지를 판 거고 B는 토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도인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매수인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럼 매수인은 뭐가 되죠? 새로운 권리자가 됐으니까 매수인에게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기록이 되고 나서 네가 소유자가 됐어라고 등기필 정보를 송부해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B는 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이 계약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뭐하죠?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로 권리가 넘어가면서 그거를 등기부란 장부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A 거였는데 B 거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거에 대한 중심으로 장부에다가 공시하는 걸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지적은 뭐하죠? 소유자하고 토지의 표시만 나왔잖아요. 지적은 토지에 대해서. 지금은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고 부동산 표시도 들어가고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도 등기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봐요. 아까 지적 관련 장부에서는 뭐가 나왔죠?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누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전세권자가 누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건 지적의 공부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공시한 장부를 등기부라고 하고 이걸 공시한 제도를 등기제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구할 때도 등기부 띄워봐야 돼. 띄워보고 이런 을구상면이 막 많아. 저당권 뭐 등 겁나 많아. 어떤 분이 이거는 좋은 집인가요? 쓰레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기 딱 좋은 집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저요 원룸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뭐가요? 을구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을구 없으면 좋은 거예요. 빚이 없다는 거잖아. 뭔가 제한적인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표제부와 갑구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을구는 없을 수 있어요. 을구 없으면 좋은 땅, 좋은 집. 알겠습니까? 보통 깔끔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집 살 때 절반은 은행집이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저당권 걸어서. 그래서 화장실만 내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한단 말이야. 너무 돈 많이 안 들어가서 돈 많이 껐으면 화장실만 내 거. 한 반 정도 냈으면 안방만 내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평생 이걸 갚아가는 거잖아. 일반 직장인들은. 근데 우리 평가사는 평생 안 갚아도 돼. 한 몇 년 하면 갚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아셨죠? 빨리 임대인 되세요. 알았죠? 집 빨리 사가지고. 내 집 살고, 딴 것도 사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등기제도 궤관이라고 나옵니다. 등기란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현황, 이게 표제부인 거지, 이제. 그쵸. 그래서 뭐라고 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이런 거 표제부. 그렇죠. 그리고 권리관계. 그래서 갑구, 을구.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에 설정이라든가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까지 해서 설보리 변초소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설보리 변초소. 뭐라고요? 설보리 변초소. 그래서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로서의 설보리 변초소를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우리가 등기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기재한다는 얘기 썼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12년도인가 그때쯤에 우리가 등기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져요. 그렇죠? 전면 개정이 되어지면서 전산등기부 형식으로 바뀌게 되거든, 이게. 그러면서 기재라는 말 대신에 뭘 쓰게 된다, 우리가? 기록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는 종이등기부 형식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전산등기부 형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가 되어지죠? 이거를 기재라는 단어에서 기록이라는 걸로 단어를 변경하게 된 거죠.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건 등기를 마치면 등기의 순서죠. 신, 접, 심, 실, 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기록한 거. 앞에서 얘기해 준 거. 근데 우리가 이래서 등기를 마치면 언제부터냐면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를 완료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쳤으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접수장에 접수된 대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등기를 마쳤으면 효력 발생은 기록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그래서 효력 발생의 분쟁이 많아져서 접수장에 기록이 되는 순간 거기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걸 봅니다. 어차피 접수장에 기록된 대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나와요. 등기를 기록하면, 실행하면 그때부터. 아니면 등기필 정보가 완료돼서 송부되면 그때부터. 아니,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알겠습니까? 이거 참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를 마치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등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등기의 특징 좀 얘기해 주면 등기는 일반적으로 이게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관장이에요. 이거는 사법부 관장. 대법원. 그렇죠? 사법부 관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부에 관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법부 관장이라 약간 좀 대빵이 달라요. 다른 법은 뭐였어요? 지적 관련 법들은 다 대부분들 뭐라고 나왔냐면은 국토교통부장의 대빵이었거든. 이건 대법원장의 대빵이에요. 사법부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물건 중심으로 물적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재지 관할. 그렇죠? 물적 편성으로 보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따가 동산 채권담보는 인적 편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적 편성이니까 좀 구분해 줘야 돼요. 물건 중심으로 등기를 편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출석주의고 공동 신청주의고 이런 거 나오게 되고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등기에는 공신력은 부인하고 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는 참고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해당 내용 등기관 책임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등기의 종류가 나와요. 아까 봤었죠? 등기는 일단 사실의 등기라고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 표제부 등기라고 하고 권리에 대한 등기를 뭐가 된다? 우리가 갑구, 을구에 대한 등기로 나눠서 갑구, 을구 등기에 사실의 등기와 권리 등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효력에 의해 등기를 분류하자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등기, 종국 등기라고 얘기하고요. 물권 변동 효력이 안 생기는 등기는 예비 등기라고 해요. 예비 등기의 대표가 가등기예요. 뭐라고요? 예비 등기의 대표가 가등기인 겁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봐봐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A와 B가 이에 대한 부분을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해서 B에게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본등기를 했으니까 종국 등기로 물권 변동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B한테. 효력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을 냈고 그리고 잔금을 내잖아요. 근데 계약금에서 잔금이 쳐져야지 넘어오는 거잖아. 이건 알지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는 요 기간이 너무 긴 거야. 한 3개월, 4개월 돼. 이건 계약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너무 길어가지고 얘가 다른 놈한테 이 토지를 팔까봐 걱정돼. 누가? 이 B가. 됐죠? 그러면 야, 너 다른 놈한테 팔지 걱정되니까 나 권리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가등기해줘라고 얘기를 해. 임시의 등기, 가등기. 한마디로 뭐냐? 순위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봐봐요. 갑구사항란 등기부에 이렇게 A라는 자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소유자로. 근데 B라는 자가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B가 나 이거를 가질 올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임시에 가등기를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C라는 자가 정말로 A가 C한테 팔아먹은 나쁜 짓을 했어. 그래도 내 등기는 뭐다? 앞서지. 뭐에 비해서? 3번의 C보다. 그러면 내 순위를 보존받아. 이러기 위해서 순위 보존을 위해서 물권 변동은 안 생기지만 임시에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쁜 짓을 해먹어도 내 권리를 보존받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등기를 보는데 권리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일단 가등기는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권법 배울 때도 가등기의 부분은 별도로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적 가치로 활용한 걸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거고 아마 배울 거예요. 저당권은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을 위해서 순위 보존을 하는 등기를 얘기하는 거고 물권 변동 효력은 생기지 않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돼? 2번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고 순위가 보존될 수 있는 거지. 이 3번자는 B한테 개길 수 없어요. 나중에 얘가 본등기를 하잖아. 그럼 얘는 직권말소야, 등기관이. 그러면 얘가 본등기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면 얘는 직권말소 당합니다. C는. 권리가 보존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아버지가 야, 너 평가사 시험 올해 붙으면 아버지가 저 강남에 33평 아파트 넣어줄게. 이랬어요. 그럴 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순위를 보존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야. 그거 아셔야 돼.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면 혼나지. 하지만 나는 아들이면 하지. 어쨌든 우리 애기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는 여러 가지 종국 등기와 권리에 대한 보존을 위한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등기 종류가 쫙 나와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볼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쭉 넘겨서 그러면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페이지 82페이지 용어 정의.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나오는 이제 용어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용어는 입문 과정이니까 그렇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 그렇죠? 원래 종이 등기부 형식이 아니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거. 지금은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록이란 말을 써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등기부 부본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적 전산 파일, 지적이 아니라 등기부 파일이기 때문에 대부분들 보조기록장치에 기록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놔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걸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합니다. 복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전쟁 같은 게 나면 등기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등기부가 다 전산 파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를 복사본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와 같은 등기부의 소실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리고 등기 기록이라고 나오죠. 아까 봤던 표제부, 갑구, 을구 있죠? 그래서 일필의 토지, 일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 등기를 얻은 누구? 요거 권리자가. 아까 얘기했지? A와 B가 토지를 팔아서 B가 샀어. 그럼 A가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권리자한테 이거 네 거야 라고 등기필 정보를 송부해 줍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B는 자기 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이건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건데 이거를 의무자에 교부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토지를 A와 A가 팔아서 B가 샀어. 그럼 B는 새로운 권리자가 된 거니까 등기필 정보를 뭐가 된다? 받게 되는 거야. 권리자로서. 알겠습니까? 그럼 B는 내가 권리자임을 이 등기필 정보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아셨죠? 단어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텐데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법령에 정해져 사실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잘 나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여야 가등기도 돼요. 등기할 수 없다. 본등기할 수 없는데 가등기를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시죠? 소유권. 권리의 원천이죠. 소유권. 그리고 이걸 제한하기 위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 당연 등기되죠. 알지?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뭐하죠? 지역권, 용익물권 3종 세트.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담보가치를 위한 거, 저당권, 권리질권. 근데 유치한 건 유치해서 유치권은 없다는 거. 이것만 4번 나왔던 것 같아요. 유치권은 유치하는 그 자체가 법정담보예요. 그러니까 등기의 의미가 없어요. 목적물을 점유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죠? 이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점유 자체가 권리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세탁물을 안 줬다. 세탁물을 점유했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배우셔.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법정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 이거 말고도 뭐 해당 내용에 대한 물권이 아니어도 채권담보권이나 나중에 배울 텐데 임차권 같은 것도 등기의 가능성은 있어요. 보통 임차권 등기할 때 채권의 물권화 교양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왜? 그렇죠. 앞으로 배울 거야. 임차권도 등기해서 그 순위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유치권은 등기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 요게 가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민법 배울 때 배우시고요. 권리순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보면 좀 어려워요. 내용들에서 기본적인 표현을 모르니까 이 정도만 간단히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등기에 대한 효력 발생 뭐가 되죠?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되고 영구히 보존이 되어져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되고 등기부는 영구 보존되어지고요. 보시는 맛이 뭐가 됩니까? 표지부에 대한 부분. 그렇죠? 토지 표시 이렇게 뭐 소재 지번이나 지목 면적 이런 거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죠? 갑구상란이라고 해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하죠? 을구라고 해서 뭐가 되어지죠? 밑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등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저당권 같은 거 이렇게 여기는 소유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등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평가할 때 판단하는 거야. 누구 소유인지 어떤 제한물권이 있는지 돈 꾼 게 얼마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뭘 확인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봤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동산 채권담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억울하게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물건도 모르는 판에 물건을 모르는데 동산 채권담보를 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아까 지금 뭐라 했냐면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들 얘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요. 나오는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아까 제가 등기 관련된 법을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물건을 중심으로 물적 편성주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물적 편성주의. 등기법은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봐봐요. 동산 채권은 원래 민법상으로 등기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동산은 점유 인도를 공시로 해요. 부동산은 뭐가 된다?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로 하거든. 공시 뭔지 알지? 알린다. 내 거임을. 근데 동산은 점유 인도 자체가 이게 공시 의미예요. 점유하는 거. 그리고 넘기는 거 인도. 그거에 의해서 공시가 넘어가는 것이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동산 채권의 그와 같은 공시하는 문제에서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채권자의 지위가 현저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돈 꺼주고 동산담보로 돈 꺼주고 나서 뭐 한다? 돈을 못 받고 뜯기는 거죠. 등기가 안 되니까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좀 등기가 가능하게 좀 바꿔볼까? 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게 동산 채권을 담보로 별도로 등기부를 만들 수 있다는 동산 채권담보에 대한 등기죠. 아까 뭐였죠? 부동산 등기법이었잖아. 아까는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였어. 토지 건물을. 지금은 뭐야? 부동산이 아니야.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등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원래 민법상으로는 동산 채권 담보의 등기가 원래 안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는 동산 채권을 담보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게 별도의 법을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봐봐. 내가 가진 동산이 있어. 책상, 시계, 다이아몬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 동산 많아. 무진장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뭐? 빨리 해봐. 엄청 많어. 그럼 엄청 많은 동산을 물적 편성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움직이기도 쉽고. 이건 구분할 수가 없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동산 채권 담보를 이렇게 하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 설정자 중심으로 편제를 하자, 등기를. 내가 가진 동산, 내가 가진 채권, 내가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자니까 이렇게 인적 편성주의로 등기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뭘까요? 과연 누가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냐가 포인트겠지. 아무나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봐, 쉽게 말하면 법인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요 두 가지의 경우에만 우리가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성이 있는 거, 법인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이 가진 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담보 제공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물건 중심으로 편제하는 게 일단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바뀌었어요. 원래 상호 등기 한자였다가 사업자 등록을 한자로 변경됐으니까 그것도 함께 기억해 줘야 돼요. 34회부터 바뀐 거야 이게.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넘어가시면 간단히 포인트만. 그러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동산, 채권 있죠? 이런 것 등을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지금 배우는 동산 채권담보예요. 아까는 부동산을 기록하는 거였잖아. 지금은 뭐야? 동산 채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인적 편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일단 여기는 인적 편성을 아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봐봐요. 이 법은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담보 약정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산 담보권이 있는데 여기 좀 잘못된 게 있네. 일단 봐봐요. 동산 담보권은 담보 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인데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라고 나오죠. 이걸 내가 안 고쳤네. 이거를 고쳐봐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빼봐요. 빼서 써봐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한 자. 사업자 등록한 자. 됐습니까?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됐습니까? 한 사람이 담보, 그 자가 담보 요청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등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법인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면 내가 가진 동산을, 시계를, 책상을 이거를 담보 제공해서 담보권 설정자별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야. 설정자별로. 목적물별이 아닌 거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거를 목적물 동산별로 다 한다면 이거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보권 설정자별로 내가 가진 동산, 내가 가진 채권을 담보 제공하고 등기부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죠? 할 수 있게. 그러면 나한테 돈 꿔준 놈들이 등기부에, 내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넣어줄 돈이 얼마 있는 게 공시가 되잖아.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동산 채권 담보예요. 일단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리고 뭐 여러 개의 동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합시다. 동산 담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담보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동산 담보에 대한 담보 등기를 할 수 없는 동산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나와.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한다 문제 나올 때 2번 나오면 1번은 적어도
3번 나오면 2번은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담보등기를 할 수 없는 동산이 있다. 왜 할 수 없게 하냐면요. 봐봐요. 다음 페이지 위에 써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법들에서 다 등기가 돼요. 그러면 공시의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법률 관계만 복잡해지니까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지는 거는 따로 등기를 이 법에서 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등기 등록되는 동산 그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시 이원화 문제로. 그리고 화물증환증, 선화증권, 참고증권처럼 이런 게 작성되어 있는 동산은 어차피 관련 법에 의해서 담보 제공하고 돈 꾸는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채권자의 자격을 위한다 그래서 등기를 시키는 거는 뭐다? 그 금융관계에 대한 부분의 이용 가능성으로 봤을 때 중복된 통지이기 때문에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참고증권 같은 게 작성됐다면 굳이 또 이 법에 등기를 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란만 주는 거예요. 기존대로 해도 화물, 담보, 상환증, 배에 실려있는 물건에 대한 증권, 그렇죠? 또 뭐다? 참고의 물건 들어있는 증권. 이걸 가지고 충분히 담보 제공 가능하고 충분히 믿고 거래가 되는데 굳이 등기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또 무기면 채권 증서, 나중에 배우지만 유동화 증권, 뭐 다른 증권 이런 것들은 관련 법에서 다 거래가 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굳이 이 법에서 또 등기해서 혼란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법을 시험 본 지가 5년쯤 됐는데 이게 한 3번쯤 나왔으니까 가장 잘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담보 등기를 할 수 없는 동산. 그리고 오해 말 거 한 번만 더. 동산 채권 담보는 아무나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그자가 설정자가 돼서 그자가 가진 동산과 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개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물적 편성은 아닌 거니까 그 점 혼동하지 말고 제가 이 내용을 또 오른쪽 위에다가 좀 표시해놨지. 담보권 설정자 여기 있네. 요건 고쳐놨어.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사람하고 법인 요 2가지로 한정을 하거든. 그렇죠? 법인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설정자가 될 수 있는 자, 이게 원래 상호 등기 한정인데 바뀌었어요.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히 이해합시다. 그래서 이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용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고, 맞아. 한 번만 더. 담보등기부 나올 때, 담보등기부 편제할 때, 봐봐. 설정자별로 등기부를 편제하는 거지, 목적물별로 등기부를 편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권 설정자별로. 그게 뭐야? 바로 인적 편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물적 편성이 아니고. 이걸 먼저 이해해야지 이건 이해가 됩니다. 물건 중심의 편제가 아니다. 설정자별로 인적 중심의 편제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 9월 달에 기본이론 들어올 때 요걸 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전주나 그 전주부터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쭉 쉬었다가 나중에 9월 달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